유명희 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선거가 이제 거의 막바지로 치닫고 2주 내에 대략 윤곽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각 대륙별 지지사항이 공개되기 시작하고 서서히 WTO 총장 선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대륙은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원하기로 합의를 봤음에도 아직 당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유럽의 두 나라는 끝까지 한국을 지지하면서 유럽 주요국들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했다는데요. 몇 가지의 정황상 과연 유명희 산자부 통상본부장의 당선 가능성이 있을지 대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럽, 나이지리아 지원. 외신들은 현재 유럽연합 27개국에서 대략적으로 유명희 후보가 아닌 나이지리아 응고지 후보를 밀어주기로 했다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국영통신사 AFP는 WTO 사무총장 결선에서 소식통들은 EU가 오는 27일 공개적으로 응고지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이 코로나를 뚫고 유럽에서 오래 머물면서 각 나라들을 직접 설득한 바 있으며 대통령과 장관들도 전화를 걸어 적극 한국 지지를 요청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오자 네티즌들은 유럽이 아프리카를 지지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EU 회원국들은 이날 첫 회의에서는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으나 이후 다시 모여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기로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기대와는 다르게 유럽에서는 아프리카의 관계를 생각해서 아프리카에 명확한 자신들의 지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적극 나이지리아 후보를 밀었습니다. 유럽은 아프리카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가 역사적으로도 밀접하게 경제적 교류를 하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밀어줘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 유럽 소식통에 따르면 다자 간의 질서를 강조하기 위한 강력한 신호이자 아프리카에 대한 명백한 신호라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EU 외교관들은 유럽이 아프리카를 지지한 것은 유럽의 핵심 국가들이 아프리카를 지원했기 때문이라며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이 오콘조 이웨알라 후보를 지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럽 주요국이 아프리카를 지지하는 데다가 스가 내각이 한국 낙선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한국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다수의 외교 소식통들을 비롯 일본 언론 등은 한국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낙선운동까지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일본의 움직임이 유럽에도 다소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 것이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 선뜻 한국을 지지하지 않은 것이죠. 물론 일본과 중국이 지지하지 않았다는 게 그들의 평소 모습을 보자면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만 다른 대륙들은 컨센서스를 통해서 대륙별로 서로 밀어주고 표를 던져주는 모습이 나왔다는 것이죠. 아프리카는 나이지리아에서 후보가 나오게 되자 적극적으로 아프리카 출신 후보를 밀어주게 됐습니다. 유럽 역시 자신들의 의견을 결국에는 통일해서 대륙의 합의를 이뤄내 WTO에 전달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아는 일본이 앞장서서 이웃나라인 한국을 배제하고 나이지리아를 지원하는 형국인 것입니다. 일본은 심지어 낙선 운동까지 했으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이웃들 때문에 골치가 아픈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국에 아직은 희망적인 소식이 남아있으며 심지어 당선 가능성도 있다는데요. 두 번째, 유럽에서 끝까지 한국 지지한 나라들. 우선 유럽의 두 나라는 끝까지 남아서 한국을 지지하며 유럽연합 전체의 결정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과 발트 3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는 초반에 한국의 지지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략 7개국인데 WTO에 성안을 보낼 때 EU 중에 7개국은 한국을 지지한다고 넣어달라 요청했습니다. EU가 27개국인데 약 10여 개국 정도 한국을 지지했으며 EU의 결정문에 의문을 품어 초반에 협상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부분의 나라는 EU 공동체에 속해 있어 한국보다는 EU의 영향력이 훨씬 큰 상태이고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가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이니 어쩔 수 없이 나이지리아를 지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헝가리와 라트비아는 저녁 회의까지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EU 주요국 결정에 반대를 했으며 자신들은 한국이 WTO 총장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원래 EU는 애초에 이번에는 전체 컨센서스 합의를 하지 않고 개별 국가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한 것도 이들 국가들의 반대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앞서 7개국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요청도 그것이죠. 그러나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주요 국가들은 결국 다른 나라에게 압박을 가해 컨센서스를 도출했습니다. 유럽연합에 속해서 혜택을 보고 수출입을 진행하며 경제 공동체로 가려면 약소국은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럽 주요국들은 당장 아프리카와 무역에서 얻는 것이 한국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한국은 제외했다는 것이고 일본의 방해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럼 헝가리와 라트비아 등 한국을 지지했던 나라들은 왜 그랬나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이들 동유럽 국가들과 발트 3국 등은 한국이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경제 협력이 잘 되는 국가들입니다.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10년 전부터 가전제품 점유율을 비롯해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현지 공장으로 고용을 창출해내고 한국은 이들 국가를 유럽의 수출 허브로 삼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한국의 도움을 받은 나라들이기도 하죠. 특히 헝가리는 작년에 있었던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에 발벗고 나서서 실종자를 수색해 주었기 때문에 한국은 이에 대한 감사로 코로나 방역 도움을 주고 진단키트 등 지속적인 방역 협력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프리카와 오랜 경제관계를 맺고 있던 유럽 주요 국가들은 다른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식으로 자신들의 나라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나라를 미는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명희 본부장의 WTO 총장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WTO 선거, 미국과 중국의 행보. 바로 WTO의 베토 국가로 불리우는 미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주요 변수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는데요. WTO를 사실상 파토내고 있는 트럼프 정권에 대항하여 유럽은 아프리카를 밀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은 WTO의 정책 중에 국제 무역론자들을 경계하며 아프리카 후보가 이들과 너무 가깝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1대1로 자금 등을 등에 업은 아프리카 WTO 총장이 나오면 더욱더 미국은 불만이 큽니다. 안 그래도 미국은 최근 WTO 무역 분쟁에서 중국에 패한 뒤 더욱 반중 성향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한국을 추천하면서 WTO 총장에 나이지리아를 반대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황이 급 반전되는 경우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특히 바이든이 당선되는 경우에는 유럽연합은 굳이 미국을 대항할 명분이 사라지게 되므로 미국의 한국 WTO 총장 후보 설득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기를 반반씩 나눠서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WTO는 최종 합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만 총장이 선출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6년 임기를 한국과 나이지리아가 반반씩 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 블룸버그는 중국이 WTO 총장 선거의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 1대1로 지원 등 여러 차원에서 아프리카를 지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아프리카 지지 의사를 표명치 않고 한국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시아 국가이기 때문에 막판까지 표를 던지는 데 있어 신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WTO의 베토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지지하게 된다면 막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합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외신은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을 쉽게 밀어줄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막판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중국의 행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일본이 크게 곤란해지는데요. 아프리카 유럽은 나이지리아를 지지하고 나머지 대륙이 한국을 지지하게 되는 그림이 나온다면 일본 혼자서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돌출되어 나이지리아를 지원하게 된다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평소 미국과 같은 행보를 걷던 일본은 외교적인 패착을 두게 되는 셈이라 곤란해지겠죠. 또한 앞으로 아시아권에서 국제무대에 나갈 때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인데 아프리카를 지지했으니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을 고립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보통은 같은 대륙을 밀어줘야 하는 게 관례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유럽과 아프리카의 의견을 정해서 다소 WTO 선거에서 밀리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국이 대선이 끝나지 않아 본격적으로 개입이 안 되었으며 중국도 구체적인 입장을 아직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일본과 중국의 지지는 애초에 받지 않는 편이 결과적으로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애초에 결선까지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한국의 선전은 다만 일본의 방해나 그 밖의 아시아권에서 의견 통일을 못 보고 있는 것은 과정 가운데 옥의 티가 되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시사 주간지 미국의 타임은 파격적인 표지 디자인이 나올 때마다 그 자체로 뉴스가 되곤 한다. 어떤 인물, 사건 사진인지, 당대의 권력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등 타임지 표지만 쭉 훑어봐도 그 시기 세상설을 파악할 수 있다. 때로는 사진이 아닌 그래픽 디자인으로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다. 다만 붉은색 테두리에 타임이라는 잡지 이름이자 로고가 위편 가운데에 자리한 표지는 이 잡지의 변함없는 상징이었다. 그런 타임지가 창간 97년 만에 처음으로 표지에서 타임 로고를 빼는 전통 파괴를 선택했다. 대신 들어간 글자는 보웃. 2020년 미국 대선 투표일 하루 전인 11월 2일 자미국판이 그 주인공이다. 타임 편집장이자 대표 에드워드 벨센텔은 22일 독자에게 쓴 글에서 거의 100년에 가까운 타임 역사에서 처음으로 미국판 표지 로고를 우리 모두가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청으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표지에는 투표함이 새겨진 마스크, 반다나를 쓴 여성이 등장한다. 그래픽 작가 셰퍼드 페어리 작품이다. 미 CNN 방송은 1923년 타임 창간 후 한 번도 시도한 적 없는 일이라며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선거가 될 이번 대선을 기록하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물론 타임의 파격적인 표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1년 9.11 테러 후에는 검은색 표지로 추모 의미를 전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미국인 사망자가 20만 명을 넘었던 지난달에도 검은색 테두리에 숫자 20만을 크게 쓰고 미국의 실패라는 부제도 달았다. 지난 19일자 표지도 백악관에서 뿜어져 나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래픽을 표지로 선택했다. 헬센텔 편집장은 다가오는 미국 대선 결과처럼 향후 세계를 좌우할 사안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여러 세대에 걸쳐 역사의 분기점이 될 드문 순간에 서 있다며 자신들의 선택을 정당화했다. 타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을 20여 차례 이상 표지에 등장시켰다고 CNN은 전했다. 이번 표지를 만든 작가 페어리가 2008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 상징이었던 희망, 변화 포스터를 만들었다고 미일간 USA 투데이는 보도했다. 타임에 투표하라 표지가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미국은 물론 세계가 이번 미국 대선 결과를 그만큼 주목하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투표하라는 당연한 민주주의 원칙 강조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반론도 많다. 트럼프 잔고 바닥났다. 바이든은 45억짜리 브래드 피트 광고.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자금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여유있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율뿐 아니라 머니게임에서도 승기를 잡았다는 얘기다. 바이든 캠프는 넉넉한 실탄을 활용해 막판 일주일 경합주에서 대대적인 광고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잔고가 바닥나기 시작한 트럼프 캠프는 TV보다는 온라인 광고에 집중할 예정이다. 바이든 캠프 잔고, 트럼프의 4배.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바이든 캠프의 선거 자금 잔고는 1억 6,200만 달러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자금 잔고는 4,300만 달러, 약 4분의 1 수준이다. 바이든은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지난 8월 총 3억 6,400만 달러를 모았다. 같은 달 트럼프 캠프가 모은 자금은 2억 1천만 달러에 그쳤다. 9월에도 바이든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3억 8,300만 달러를 조달해 역대 미국 대통령 후보가 한 달 동안 모은 자금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뉴욕타임스는 진보 진영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별세 여파, 첫 번째 대선 토론 결과 등에 바이든 쪽으로 돈이 몰렸다고 분석했다. 양 캠프 TV 광고에만 1조 7천억 원 넘게 써. 이번 대선에서 두 후보 측이 가장 많은 돈을 투입한 곳은 TV 광고였다. 지난 19일 바이든이 미 프로민시 축구 경기 중 방영되는 60초짜리 광고에 쓴 돈은 약 400만 달러. 유명 배우 브래드 피트와 샘 엘리어트의 내레이션이 입혀졌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치열한 경합주에서 바이든이 TV 광고에 쏟아부은 돈은 5,300만 달러로 트럼프 대통령의 1,700만 달러를 압도했다. 특히 바이든은 지난 9월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만 38개의 다른 버전의 광고를 방영했다. 바이든뿐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TV 광고에 돈을 쏟아부었다. MIT가 광고 분석 업체인 애드버타이징 애널리틱스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18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두 후보가 TV 광고에 지출한 금액은 15억 달러를 넘어섰다. 2016년 대선보다 3배가 커진 규모다. 문제는 남은 일주일이다. 트럼프 캠프는 지난달 몇 개의 TV 광고를 취소했다. 지금까지의 광고로도 충분하다며 SNS 등을 통한 온라인 광고로 TV 광고를 대체하겠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바닥이 보이기 시작한 대선 자금 잔고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곧바로 나왔다. 바이든의 선거 자금을 관리하는 루퍼스 기포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자신의 돈을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고 한 걸 기억하나요? 진짜 그래야 할 것 같네요라는 조롱성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광고 파괴력 4년 전보다 커져. 한국은 정치 자금과 선거 자금에 세세하게 제한을 두고 있지만 미국은 규제가 거의 없는 편이다.
후보자 본인은 물론 정당과 단체도 선거 자금을 모아 쓸 수 있다. 자금 제공도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생각이 강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유력 후보일수록 자금도 몰린다. 다만 자금력이 꼭 대선 승리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4억 달러가량을 쓰고 당선됐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지출한 돈의 절반 수준이었다. 사만다 제이거 트럼프 선거 캠프 언론 담당 보좌관이 돈으로 대통령직을 살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2016년과는 환경이 달라졌다는 반박도 나온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유권자들의 TV, 라디오, SNS 등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인층에서 바이든에게 밀리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광고 전쟁에서 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소액 기부자만 보면 트럼프가 앞서. 하지만 역대 최대 수준의 선거 자금에도 바이든 캠프가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후원금의 출처다. 바이든은 뭉칫돈을 내는 개인 혹은 단체, 고액 후원자에게서 주로 돈을 조달한다. 미국 내 큰 손들이 바이든의 줄을 섰다는 방증이다.